자, 앞 시간에 그 134번요. 약간 제가 읽을 때 실수를 했네, 그죠? 우리 교재 지금 20페이지 134번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고정 간격 강화는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변동이죠. 고정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2번 변동 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 여기까지 맞습니다. 강화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의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제가 아까 일정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이게 지금 현재는 요게 뭐 일정에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하 조직원에게 효과적이란 말이니까 요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스키너는 칭찬, 속어, 출산 장려금 지급은 적극 강화인데 속어는 적극 강화의 반대죠, 그죠? 줬던 것을 뺏는 거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렸고. 4번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 바람직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속어가 되겠습니다. 속어 강화는 뭐죠? 처벌을 하다가 처벌을 안 하는 것을 말하죠. 징계를 하다가 징계를 풀어줬어요. 무슨 강화요? 소극 강화입니다. 강등 면제, 육아부담 제거는 소극 강화가 맞습니다. 앞에 바람직한 결과를 제거해 준다는 것은 위에 있는 소거가 되겠죠. 소거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141번 뭐 해설에 조금 이제 오해할 만하게 써놨는데, 그죠? (2번) 그죠? 저기 칠판에 있는 것처럼 친구가 붙었을 때는 뭐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시험이 쉬웠다는 거는 실제로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붙을 수 있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떨어졌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내적 기인이죠. 그러니까 너무 2번 이거 보시죠. 외재적 요인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즉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건데 오로지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 무슨 평가하는 거? 자, 근본적 기인의 오류는 타인을 평가할 때는 주로 무슨 요인을 평가하고 외적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적 기인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하한테는 뭐라 그래요? 상급자가 코로나 때문에 경쟁 기업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만약 내가 매출이 올라갔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저 칠판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2번을 외워야 됩니다. 타인을 평가할 때는 외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근본적 기인 오류라고 그래요. 못했을 때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못했을 때는 누구 잘못이다? 그쵸.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타인을 볼 때는 네가 잘못했고, 자 이런 거 가치 매출이 내려갔잖아요. 그쵸? 가치 매출이 내려갔는데 내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경쟁 기업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출이 내려갔다 그러지만 너의 매출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내려갔다는 거죠. 타인의 행동은 무슨 요인으로 파악해요? 내적 기인으로 파악하니까 내적 기인을 과대평가하는 거고 외적 기인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다시 근본적 기인의 오류는 뭐다? 타인을 평가할 때는 외적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적 기인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좀 처음 놓은 것 치고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켈리의 기인이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특1이죠. 그 해설해 보면 거기 그 표 141페이지 밑에 표 바로 밑에 긴 이론에서 말하는 특이성이란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사건의 문제니까 틀렸고, 근본적 기인의 오류는 타인 행동한 내적 요인에서 찾는단 말은 내적, 즉 외적 요인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그 뒤에 내적 요인, 나의 요인은 내적 요인을 찾는 것인데, 요거는 의역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워주시고 그 뒤에 거는 내적 요인은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다시, 근본적 기인의 오류는 뭐라고요? 타인 행동에서는 외적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적 기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반대 경우를 같이 써놓으면서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해설은 맞고요. self-fulfilling prophecy는 잘 아시죠?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실현적 기인 평양이죠. 예언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근본적 기인의 오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고양적 편향, 이기적 착오. 이 고양적이란 말이 서빙입니다. 서빙. 자기한테 그냥 유리하게 평가하는 거죠. 됐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143번. 리더십 이론은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블레이크와 모톤, 피들러, 허쉬와 블랜차드, 하우스와 에반스. 답은 딱 봐도 2번이죠. 됐습니다. 144번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아주 좋은 문제죠. 가시죠. 리더십 옳지 않은 것은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 자질이 없다는 점이다. 와, 진짜 완벽하죠. 특성론, 자질론의 문제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동일한 자질을 갖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보편적인 자질도 규명하기 힘들다. 2번 행태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완벽하죠? 내적인 자질이나 상황보다는 how act,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상황이론은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 효과적인 리더를 찾아내는 위한 연구. 완벽하죠. 번스의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틀렸죠? 번스는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했고,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카리스마를 강조했기 때문에 양자는 전혀 중첩되는 측면이 없다는 거죠. 자, 145번은 넘어가시고 146번 바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허쉬와 블랜차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그림 많이 그렸죠.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하고 지원적 리더십이 있는데, 지시, 설득, 참여, 위임. 그래서 지설참이라는 좀 라가 먼저 있고요. 설득, 그리고 참여, 위임.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지설참이, 지설참이죠. 됐습니다. 자, 148번으로 갑시다. 리더십에 대해서 옳은 것은
리더십은 시기적으로 상황, 행태, 자질. 반대죠, 반대. 그죠? 자질론, 행태론, 상황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오하이어 5급의 미생인이죠. 오하이어 생산에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관리망은 거기 143번 1번에 보면 블레이크와 모톤입니다. 블레이크와 모톤이 만든 것이 관리망 이론이고, 3번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 요소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는, 자, 쓰세요. 거래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뒤에 이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라는 건 뭔 말이냐면, 너가 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내가 성과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시간. 그죠? 전형적인 거래적 리더십에서 행사하는 리더십을 말하고요. 예외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를 맡겨놓고 예외적인 사항만 리더가 관리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와 맞지 않습니다. 됐죠? 자, 외웁시다. 다시 뭐라고요?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는 무슨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4번 리더십의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구조, 지휘권력, 피들러의 LPC의 구성요소죠. LPC는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의 지휘권력, 이 세 개를 가지고 LPC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인지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49번 됐습니다. 149번, 150번을 풀어보시면 149번은 무난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번, 변혁적 리더십의 옳은 것은 됐습니다.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 자신감과 영감, 팀 스피릿, 고무, 기존의 것을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 관점,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지적 자극한다는 거죠. 이걸 지적 자극이라고 그러죠.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적 존중, 바로 개별적 존중이죠. 카지영계, 그죠? 나가 영감적 리더십입니다. 뭘 불어넣어요? 영감과 자신감을 불어넣게 해주는 거. 가는 카리스마, 다는 새롭게 문제를 보는 무슨 자극? 지적 자극. 라는 개별적 고려가 되겠습니다. 150번 문제 풀어보시면 149번하고 151번 무난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152번도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153번 리더십에서 옳은 것은 피들러, 부하의 성숙도. 틀렸죠?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쓴 사람들은 허쉬와 블렌차드고, 피들러는 LPC라는 자기가 만든 상황 변수를 썼는데, 그 LPC는 방금처럼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 지휘권력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2번 번스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별적 배려, 이거 아니죠? 이거는 거래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고, 3번 하우스의 참여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에 부하를 반영시키는 리더십이죠. 4번 브레이크와 모터는 무슨 망 훈련? 관리망 훈련에서 이른바 9.9 그죠? 직원지향 리더십이 아니라 팀형, 다시 무슨 형? 팀형, 단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153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153번에 3번을 풀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워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147번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잠깐만요. (147번) 이해하려면 우리 혹시 여러분 핵심 정리지 가져오셨습니까? 144페이지요. 앞으로 이제 그 객관식 문제에 놓을 만한 게 이건데, 요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이불로 좀 피하고 싶었는데, 한 지문씩 계속 놓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44페이지, 핵심 정리집 144페이지 보면,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 있습니다. 이 경로를 우리 통로라고 하게 돼요. 패스를 통로,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로, 고런 여러분 목표라고 다 번역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상변수는 뭐예요? 부하 동그라미 과업 환경. 다시 뭐라고요? 부하와 과업 환경이고, 잘 들으세요. 부하의 지각. 부하의 지각은 우리가 지각, 인지를 강조하는 브룸의 기대이론, 밑에 보면 EIV라고 나와 있죠. 부하의 기대이론을, 브룸의 기대이론을 사용했는데, 중간에 무슨 변수예요? 매개 변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조절 변수가 아니고 무슨 변수? 매개 변수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독립 변수는 리더십이죠. 시원참치. 다시 해봅시다. 뭐라고요? 시원참치. 됐죠? 시원참치. 결과 변수는 부하 리더십 효과성이에요. 리더십이 먹히면 부하들이 열심히 일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고. 자, 상황 변수는 종류가 몇 개다? 2개. 무슨 특징? 부하의 특징과 과업 구조죠. 다시 뭐라고요? 상황 변수는 몇 개? 2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부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나왔죠. 조절 변수가 아니라 무슨 변수다? 매개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죠. 그래서 밑에 암기법이 있는데,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제목만 읽어봐도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부하 특징에서는 능통욕. 자, 해보시죠. 능통욕. 부하가 욕에 능통하다고. 무슨 욕? 능통욕이고. 과업 특징은 과업조. 다시 뭐라고요? 과업의 특징, 작업, 집단, 조직 자체의 특징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통로 목표 모양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제가 맨날 얘기한 직관적인 예가, 전학생이 왔다.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전학생이 학생들하고 친해지고 되겠죠. 친교,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게 이 학생의 목표란 말이죠. 맞죠? 근데 이 학생이 보기에는 요 동네에서는 껌 좀 씹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열공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론이 엄청나게 재밌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 담임 선생님이 리더십이 먹히기 위해서는, 자,
이게 목표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요 두 개를 목표로 가는 패스로 본 거예요. 패스. 저는 좀 어역을 많이 하면 수단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죠? 수단. 골이니까 목표죠. 자, 전학생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개 변수가 엄청 중요해요. 자 들으세요. 전학생은 여기서 자기가 껌 좀 씹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더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친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리더십이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직관적인 예인데 이 이론은 리더는 부하가 기대하는, 다시 뭐라고요? 부하가 매개 변수로서 무슨 변수? 기대이론. 부하가 기대하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식적으로 쉽게 풀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상황 변수. 자 과업 조조 과집조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씩 해볼게요. 과업이 엄청나게 불안정적이고 유동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야 너 알아서 해봐. 그러면 리더십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집조 조직. 예를 들면 이거 쉽잖아요. 조직이 모인 초기에는 규칙이 없으니까 부하들이 무슨 리더십을 기대해요? 지시적 리더십. 예를 들면 부하의 특징인데 이건 너무 쉬워. 능통력. 부하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겠어요? 성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기대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쉽죠. 근데 이 이론이 진짜 재미있는 건 뭐라고요? 흔히 이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리더십은 뭐라고? 답정너 리더십이야.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 나는 정했으니까 너는 답만 맞춰. 이런 리더십이죠. 부하가 원하는, 다시 부하가 많은 기대하는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시험, 요 뒤에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거 놓으면 다 죽음인데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다 맞고요. 요거 하나가 좀 어렵죠. 불안정적이고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무슨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을, 이게 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얼마나 하는 건 이거 갑시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연결하면 쉬워요. 시원한 참치를 잡는 과집조, 과업조 애들이 요걸 너무 잘해. 시원 참치, 과집조, 능통력이죠. 요게 과업 환경의 특징이죠. 능통력이 부하의 특징, 이 두 개가 상황 변수죠. 시원 참치는 리더십 유형이죠. 이게 이게 이제 조사방문론에서 말장난인데 잘 보세요. 리더십이 있고 요게, 자 다시요. 그래서 우리 암기 핵심 정리집 144페이지 보시면 다시 갑시다. 암기법이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죠. 갑시다. 시원 참치 끊고 과집조 또는 과업조 능통력 됐죠? 거기 이제 과업의 특징 칸만 한번 읽어볼게요. 과업 특징에서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과업은 부하들이 무슨 리더십을 기대해요? 지원적, 참여적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비구조하고 비일상적 과업은 지시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그 밑에다가 지원적 X 쓰시고,
요거 하나가 시험에 나왔어요. 다시 비구조화된 비일상적 과업인 경우에는 무슨 리더십은 유효하지 않아요? 지원적 리더십은 유효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원적 리더십을 부하들이 기대한다, 기대 안 한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가시죠. 시원참치 과집조 능통력인데 그걸 배경 설명을 하고 우리 147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인사조직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오죠, 그죠? 자, 패스콜 시오리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은 자, 구성원의 직무 만족, 리더에 대한 수용성, 동기적 행동을 리더의 특성, 부하 특성, 외부 환경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자, 리더의 특성은 몇 개였죠? 시원참치죠. 부하는 욕을 잘하죠. 능통욕이었는데 외부 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 과업 환경이죠. 과업 환경. 과집조, 과집조. 과업 자체의 특징, 작업 집단 조직의 특징. 맞죠? 맨 끝에 게 틀렸고요. 2번. 리더 지시, 지지. 지지도 괜찮죠? 지원적, 지지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좀 중첩적으로 나타나요. 인생사 여러분 딱 하나의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됐습니다. 3번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와 유인가를 조절 변수로 설정하는 기대 이론을 설정했다는데 조절 변수가 아니라 무슨 변수? 매개 변수. 다시 무슨 변수? 진짜 어렵게 나왔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죠? 4번 경로란 부하가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행동. 리더의 효과성은 이러한 경로를 상황에 맞게 제시하는 데 완벽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기대하는? 부하가 기대하는. 다르게 말하면요. 부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로에 대한 리더십인 거지. 다시 업무가 비구조적일 때는 지시적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됐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걸 보고 나서 됐습니다. 우리 23페이지 153번 하우스와 에반스 얘기가 153번 3번 지문 한번 보시죠. 하우스의 참여자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십이다. 맞죠? 블레이크와 모토는요. 팀형. 다시 뭐라고요? 팀형 9.9 무슨 형? 팀형이 가장 또는 이걸 단합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단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4번 한번 봅시다. 옳은 것만 밑줄 옳은 것만 고르면 피들러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지휘권력 과학구조 맞죠? 이걸 우리가 LPC라 그랬죠?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맞아요? 자, 허시와 블렌차드는 경로 목표 모형 바로 틀렸죠? 하우스와 에반스가 주장한 거죠? 하우스와 에반스가 주장한 거죠. 디귿 하우스는 거리더 리더십 변혁식이 틀렸죠? 베스나 번스가 주장했던 것이고 블레이크와 모토는 관리 격자 무기력형은 1.1이고요. 컨츄리 클럽형은 1.9죠. 과업형은 9.1이고 중도형은 5.5. 자, 팀형 9.9.
밑에다가 단합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뭐가 가장 바람직하다? 팀형과 단합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155번도 수능 같은 스타일인데 읽어보면 답은 너무 뻔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156번의 가 별표. 자,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 맞죠? 그래서 이걸 흔히 섬김 리더십이라 그래요. 리더가 부하를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또는 발전적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카리스마 리더는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의 일치화를 이끌어낸다. 아주 완벽한 설명이죠. 거래 리더십은 보수적 현상 유지자. 맞죠? 아까 했던 것처럼 무슨 보상? 조건적 보상과 무슨 관리? 예외 관리. 다시 써보세요.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 다시 뭐라고요?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 조건적 보상과 예외 관리를 통해서 유지하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이거 뭐예요? 아까 무슨 자극? 지적 자극이죠. 지적 자극.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157번 변혁 리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 적합하며 예외 관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틀렸죠? 예외 관리. 다시 무슨 보상? 조건적 보상은 무슨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2번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은 무슨 배려? 개별적 고려 또는 개별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변혁 리더의 특징. 리더가 부하의 창의성, 자, 지적 자극. 맞죠? 됐습니다.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의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영감이죠. 영감적 리더십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변혁적 리더의 특징이기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158번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 중에서 전달자, 피전달자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감각적으로 풀어줘야죠. 그죠? 사람에 대한 거죠. 아닌 것은 뭘까요? 준거 기준, 전달자, 자기방어. 3번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4번 피전달자, 전달자의 불신. 정보 전달의 채널 부족.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2번, 3번, 4번 고르면 바보죠.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고, 그죠? 자, 준거 기준의 차이와 정보 전달 채널 부족 중에서 어떻게 다 인간적 요소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시험 문제죠. 5번이고요. 159번은 여러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놓으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박스 안에 맨 끝에 줄. 중심적 위치가 없다. 미졸짝.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각형을 각자 선으로 다 연결하면 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스타, 성형이라고 합니다. 스타. 개방형이 되겠죠. 사발 통문하고 비슷한 원리죠. 이게 가장 의사전달이 신속하고 오류도 적다는 거죠. 5명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의사전달의 채널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층인지 안 보이죠. 모두 다가 다 정보를 다 받으면서도 내보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스탑 뭐형? 별성자 성형 또는 모두 다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놓으면요, 놓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160번하고 161번은 162번까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좀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이거 보면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조직이란 단어가 이거 있어서 여기 넣어놨는데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63번 갈등부터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